한국에서 그래피티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알타임조라고 합니다. 그래피티를 처음 했을 때 너무 재밌어서 이거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, 그런 상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고, 그때 같이 했던 친구하고 그걸 목표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점차 가능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이제 여러 가지 시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, 가장 쉽게 얘기하면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벽에다가 마음껏 그리는 재미있는 낙서? 사실 그래피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이미 유명해져 있는 캐릭터를 차용해서 제가 쓰는 것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. 그냥 제가 창작해서 만드는 그림들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, 어느 순간에 거기에 대한 지루함도 좀 생겼고 소통력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. 뭔가 사람들하고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사람들이 좀 더 그 반응을 주고 내 걸 더 좋아해 준다는 부분이 이런 캐릭터들을 통해서 되게 순식간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,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작가들이 차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,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제 캐릭터를 자주 안 그리니까 좀 다시 제 거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 현재이기도 해요. 예. 너무 많죠. 너무 많고,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어렸을 때 보면서 만화가가 되고 싶다,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, 뭐 낙서를 하고 싶다, 이런 욕구를 가장 많이 느꼈기 때문에 토리야마 아키라라는 만화 작가의 그림들이 가장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피티 할 때 방독면을 쓰고 이제 그래피티를 하니까 그거를 조금 더 특별하게 표현하고 싶어졌고, 그걸 그리다 보니까 뭔가 저 자신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그래피티를 하는 캐릭터니까. 이름도 이제 마스터피스를 그리는 사람 해서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고, 로보트 같기도 하고 뭐 표정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 캐릭터를 계속 발전시켜서 한동안 그렸던 것 같아요. 뭐 메시지 같은 거는 잘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.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 되게 멋있지 않냐,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렸던 것 같아요. 피스메이커라는 캐릭터를 계속 그리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 좀 순식간에 이렇게 싹 그릴 수 있는 좀 더 낙서에 가까운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, 둥글둥글한 눈알 위에 모자를 탁 씌우면은 굉장히 손쉽게 그릴 수 있겠다 싶어서 뭔가 제 시그니처로도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, 모자가 이제 야구 모자도 있고 비니 모자도 있고 버킷햇도 있고 뭐 페도라도 있고 뭐 그런 네 가지 종류의 뭐 힙합 뮤지션들이 많이 썼던 네 가지 종류의 모자를 캐릭터화해서 뭐 직업을 하나씩 줬어요. 뭐 그래피티 하는 캐릭터, 춤을 추는 캐릭터, 뭐 랩을 하는 캐릭터, 뭐 음악을 트는 DJ 캐릭터, 뭐 이런 식으로 힙합의 4대 요소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캐릭터군을 만든 게 이제 더 캐퍼스예요. 그것도 역시 이제 힙합 멋이지 않냐, 뭐 그런 거죠. 네. 그거를 빼고 추상화나 뭐 컬러로만 돼 있는 막 그런 것들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스스로 캐릭터만큼 그렇게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거를 뭐 섞을 수는 있겠지만 캐릭터가 항상 대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앞으로도. 네.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패션 쪽인 것 같아요. 뭐 스니커 문화라든지 뭐 어떤 의류, 뭐 후드티, 뭐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어떤 포지션이나 그런 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신발 신고 뭐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쓱 봤을 때 얘 뭐 할 것 같다, 근데 어떤 쪽인 것 같다 라는 거를 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. 바르셀로나에 가서 그래피티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. 친구하고 같이 이제 둘이서 아침부터 나가갖고 저녁까지 엄청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막 하이파이브하고, 야 오늘 우리 너무 그림 멋있는 것 같아 하고 헤어지고, 이제 저녁이 돼서 내일 와서 사진을 찍자, 나 좀 밝을 때 딱 왔는데 없어진 거예요. 이미 다른 애들이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거죠. 그러니까 사실 그 그래피티는 텃세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구역에 와서 모르는 애들이 그림을 그렸어? 그럼 다시 덮어줄게. 약간 이런 게 좀 해외에선 특히나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사진도 거의 예쁘게 못 남기고 막 좀 약간 그런 기분이 좀 좋지 않았어요. 근데 그런 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뭔가
비프라고 해서 힙합이나 뭐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 용어인데 서로 이렇게 싫어하게 되는, 서로 약간 증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게 점점 싫어져서 뭐 어떤 사람이랑도 관계를 나쁘게 지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좀 생겼고, 그리고 뭐 한국에서 제가 어디다 그림을 그렸을 때 누군가 그 그림을 덮을 수도 있잖아요. 뭐 그게 뭐 한 달이 됐건 뭐 두 달이 됐건 간에. 그랬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그래피티는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벽에 하는 거고, 그 벽을 제가 소유하지 않는 이상, 제 자산이 아닌 이상은 뭐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해져서 그렇게 보존에 관한 부분을 딱히 신경 안 쓰게 된 것 같아요. 되게 애매하죠. 왜냐면 수준 높은 그래피티 라이터들이 많은데 이 문화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되게 늦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그 시장이 크거든요. 그 나라의 캐피탈에서 그 그래피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서울은 정말 없는 편이에요. 뭐 다른 나라만 가면 뭐 일본을 제외하고 뭐 중국이나 뭐 동남아 쪽, 유럽 쪽 뭐 다 가봐도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서울은 뭔가 빨리 짓고 빨리 부수고 새로 짓고 뭐 깨끗하게 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래피티가 점점 이제 처음에는 뭐 신도림이나 이런 도림천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밑에 하수가 지나가는 냇가에도 그래피티를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런 걸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피티 한 사람 만나기가 되게 힘들고 해외에 비하면 애매한 것 같아요. 뭐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인원이 많지 않고 시장이 작다.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미키마우스라는 쥐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미키마우스라는 걸로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잖아요. 이런 게 있어 라고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조금씩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그 생명력을 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자기 캐릭터를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짓을 하는 사람은 그래피티 씬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. 어디 벽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면은 내가 좀 멋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떠오른다. 그리고 이것들을 자료화시키면 뭔가 내가 굉장히 뿌듯할 것 같고 사람들도 공감할 것 같다. 뭐 그런 걸 이제 느꼈을 때 그걸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보여주겠죠. 그래서 뭐 스케치하는 단계부터 조금씩 공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더 궁금증을 갖고 내 거를 봐주고 뭐 때로는 제 그림을 갖고 싶어 하거나 뭐 궁금해하기도 하니까 그런 즐거움으로 살고 있어요. 제가 뭐 미술신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다 갑자기 미술신으로 팍 들어와서 이게 미술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경계가 없어진 뭐든지 작품이 될 수 있고 계속 밀어붙이면 뭐든지 다 작품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.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하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뭔가 내가 이걸 하는 즐거움을 공감받았을 때 좀 즐거움이 생기니까 더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비즈니스죠. 누군가가 그걸 보고 나도 이거 갖고 싶다.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당신 조금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우리랑 이런 일을 해보자. 뭐 네, 그렇게 해서 일을 받기도 하고 하니까 네. 비즈니스와 뭔가 내 에너지를 받는 피드백을 받는 그런 창구인 것 같고 작가한테 끼친 영향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떤 작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가도 너무 중요해져서 작품을 잘 못해도 작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죠. 그림이나 뭐 어떤 작업의 테크닉뿐만 아니라 자기의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것까지도 이제 실력이 된 시대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보다 보니까 새로운 물결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모든 작가들한테 균등한 기회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특화된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좀 복잡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. 뭐 자기가 쉽게 어떤 작업을 만날 수 있고 뭐 내가 이것이 낙서인지 예술인지 자기가 항상 판단할 수 있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볼 수 있고 그래서
뭐 관객도 좋고 작업하는 사람도 좋은 창구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작년에 이제 나이키 조던 매장에다가 이제 할 때 좀 새로운 시도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시도를 하려면 어떤 큰 규모의 벽이 좀 필요했고, 그래서 그거를 좀 하고 싶었지만 계속 미뤄왔는데 지금 전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제가 재해석해서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. 근데 늘상 하는 작업의 코드이긴 한데 색채가 주는 즐거움? 스토리텔링이 아닌 그냥 비주얼 자체가 끌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눈으로 즐기는 그 자체에서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.